난소암 환자는 40에서 6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갱년기를 거치는 여성들은 난소암에도 경각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섬유소 과다 섭취, 과식, 활동량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년기 여성에서 아랫배가 불룩해지면서 살이 찌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중년기 여성에서 아랫배가 불룩해지거나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면 난소암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난소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난소암의 주된 발생 위험 요인은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른 경우, 폐경이 늦은 경우로 여성의 배란과 생리 과정이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과거력, 가족 중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전성 난소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리우드 톱스타였던 엔젤리나 졸리의 선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스타인 그녀가 멀쩡한 유방과 난소를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그녀에게서 BRCA1이라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되어서인데요. BRCA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10배, 난소암 발생 위험도는 20에서 4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15에서 20%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난소암 환자의 혈액에서 BRCA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직계 가족의 50%에서 BRCA 유전자 변이가 동반될 수 있고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평생 동안 난소암 발병 위험이 44%까지 증가합니다.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며 40세 이전에 예방적으로 양측 난소와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난소암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늦게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난소암은 자궁암과 달리 초기에 특이적 증상이 없어 진단받을 당시에 이미 다른 장기 전이가 많습니다. 난소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복부 팽만,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복수가 차면서 배가 나오거나 이로 인해 식사가 어렵고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난소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자궁 경부암 검진을 통해 산부인과의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난소암은 복막과 림프샘 전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A기 41%, 3B기 25%, 3C기 23%에 불과합니다. 위암 생존율 77.9%와 큰 차이가 나는데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난소암 1기는 생존율이 76%에서 93%지만 2기를 포함해 전체 난소암 환자의 10% 미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소는 해부학적으로 복강 안으로 노출된 장기이기 때문에 복강 안에 있는 주변 장기와 복막을 통해서 잘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 현 병력 및 과거력, 가족의 병력 등을 문진하고 부인과 내진을 하여 난소가 커져 있는지 혹이 만져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문진 결과 환자가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거나 부인과 내진상 어떤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차적인 초음파 검사로 난소의 혹을 검사하는데요. 더불어 혈액 검사로서 CA125라는 종양표지 인제가 상승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암이 의심되면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 보다 정밀한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CT, MRI에서 암이 난소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제거해서 현미경 조직 검사를 해보면 반대편 난소, 자궁, 림프절, 대망 조직의 15%에서 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나와 3, 4기의 진행성 난소암으로 최종 진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난소와 자궁을 모두 절제하는 것이 표준 수술로 되어 있고 이런 수술을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환자가 미혼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암이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초기 난소암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로 한쪽 난소만 제거하고 자궁과 반대쪽 난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진단 당시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병이 상당히 진행돼 초기 수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간단한 조직 검사로 난소암을 확진하는데요. 이후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해 수술의 범위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암의 표준 치료는 암의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모든 곳의 종양을 제거하는 최대 종양 감축술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많이 진행하여 완전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술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신생혈관 억제 기능이 있는 표적 치료제의 경우 항암 치료와 함께 시행하였을 때 재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는 치료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3주 간격으로 6에서 9회 정도 반복해서 투여하는데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구역질과 구토, 식욕 저하, 탈모, 손발 저림, 백혈구 및 혈소판의 감소, 빈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항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생혈관 억제제, 파프 억제제 등의 표적 항암제를 이용한 유지요법이 개발되어 상당수의 난소암 환자분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C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의 재발 여부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여야 합니다. 균형 잡힌 충분한 식사를 통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난소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고 일단 재발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난소암의 치료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발하더라도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추가 수술을 시행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하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완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피임약을 먹는 것이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난소암의 발생 과정이 여성의 배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피임약을 복용하여 배란을 억제하는 것이 난소암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에서 5년 동안 사용한 경우 예방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소암하면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암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30대 젊은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 초경 나이가 빨라지고 폐경 연령이 늦어진 것도 이유일 수 있는데요. 초경이 빠르면 그만큼 배란을 일찍 경험하게 되고 폐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배란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치료 예후에 중요하므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난소암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방법이 없어 대부분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 소화불량, 배가 나오거나 아랫배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 단순히 살이 찌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난소암의 위험을 생각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